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관련해서 세무조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손금 관련해서는요. 이제 세 단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먼저 이제 정기 세무조정 사항 관련해서 세무조정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정기의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무조건 자동으로 추인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명세서 만들면서 자동으로 추인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손금 부인액 중에서요. 혹시나 대손 요건이 충족돼서 대손 사유가 된다면 이거는 송금 산입부터 하고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단기 대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입니다. 그러면 단기에 대손 처리를 했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손 관련해서는 대손 사유에 맞아야 되는데 요건 충족이 안 되면 송금 불산입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손 사유 중에서 신고 조정이 있습니다. 신고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결산에다가 대손금 처리하거나 안 하게 되면 신고 조정으로도 강제 사항이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대손금 처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관련해서는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명세서 작성하실 때 여기 총액법, 순액법에 따라서 입력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 명세서 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요.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 사유를 먼저 보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이 거기서 충분히 세무조정이 일어난 후에 마지막에 한도 초과 관련해서 세무조정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대손 충당 부채라고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부충당 부채를 잡을 수 있는 외상 매출금, 미수금의 요건이 있느냐, 채권의 요건이 있느냐 해서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하니까 설정 대상 채권 범위가 있고요.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미수금이라든가 이런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여러분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송금 불산입되는 거는요. 이번에 대손 충당 부채에서 설정 대상에 들어간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손 충당금에서 설정할 수 없는 거 대손 충당금도 재손 처리도 못하고 대손 충당금도 잡을 수 없는 거 이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요 특수관계자의 업무 무관으로 해서 가지급금입니다. 가지금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그죠 불이익을 많이 달고 다니는 그죠 이 개정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가지급금에 관련해서는 충당 부채 못 잡는다. 그리고 대손 처리도 못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부당행위 계산 관련해서요, 시가 초과되는 거는 그죠? 초과된 채권 관련돼서도 인정되지 않으니까 충당 부채에 설정할 수 없다라고 보십니다. 자, 채무 보증 관련해서요. 구상채권 같은 경우에는 그죠? 특정한 거 외에는 이게 설정할 수가 없는데 처분 손실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거 송금 산입할 수 있는 걸로 보면 되고요. 보험에 가입된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거 설정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그죠? 신고 조정 사항에 해당되는 대손금 그리고 결산 조정에 해당되는 대손금이라고 해서 강제 상황이냐 아니면 임의 상황이냐라는 개념이신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신고 조정해야 된다 강제 사항이라고 한다면 결산할 때 여러분이 대손금 처리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나 결산할 때 대손금 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를 못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대손 처리가 못한 경우에는 신고 조정으로도 반드시 그해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 보세요. 여기 소멸시효 완성이죠. 소멸시효 완성,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해에 대손금 처리해라라는 겁니다. 즉 다른 해는 안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해 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보십니다. 결산 조정 사항이란 건 임의 사항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면 결산에 반영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대손금으로 처리하거나 대손 중단금과 상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가 만약에 2023년도에 그죠? 제가 결손에 넣지 않겠다. 결손 조정으로 해가지고 내가 결산할 때
비용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2023년도 지나고 난 뒤에 2024년도에 그죠? 2023년도에 다시 넣고 싶어요라는 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결산할 때 의사결정해야 되는 거. 이미 의사결정 끝나서 당기 순이익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보시면 자 1번에서 해서 쭉 해서 여러분 결산 조정 사항이 나오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결산 조정의 큰 틀을 그죠? 전제가 뭐냐고 하면 못 받는 거 아는데 못 받는 거에 대한 입증까지도 해주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거 볼까요? 파산, 강제 집행만으로는 대손 처리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해소할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그죠? 우리 이제 세무 관청이 가세 관청이 아니고 그죠? 법인 회사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 보냈고 전화하고 이래가지고 실제로 뭐다 이 사람이 정말 이를 돈도 없고 그죠? 갚을 능력도 없다라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대손 처리가 좀 어려워서 국가가 생각할 때 또 어떠냐면 그럼 부도 발생하고 6개월 지나게 되면 그죠? 이거는 이 관련해서는 이제 해주겠다. 만약에 저당권이 설정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부도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난, 그죠? 6개월이 지난 수표나 어음은 대손 처리해주겠다. 근데 대손 처리해주겠다는 건 아니고 결산의 대손금으로 잡으면 인정해주겠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거는 외상매출금 같은 경우는 그죠?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도 그죠? 매출금으로서 부도 발생일 이전에 만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대손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데요. 자, 이렇게 하더라도 부도가 발생한 이런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회사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내가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럼 입증 책임을 하다 보니 이렇게 대손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 가지고 그죠? 희소식이 있었죠? 어떻게 이렇게 중소기업 관련해서 반드시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 아니고요. 대기업 아니고요. 중소기업은 정말 쉬운 게 뭐냐면 물론 외상매출금하고요. 미수금에 한해서긴 하지만 해수기일 2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지난 경우에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이 결산에다가 대손 처리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입증 안 해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에 한해서 경과, 어떻게? 2년이 경과돼야 된다. 어느 날로부터? 해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여러분 대손 처리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결산에다가 여러분이 반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어떤 거 있을까요? 재판사 하해 등으로 인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라든가 여러분 해수기일이 이제 6개월이 지난 채권 중에서 30만 원 이하라든가 그죠?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참고해 보시고요. 아무래도 이슈가 되는 거는 이렇게 중소기업의 2년이 경과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일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대손 처리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죠? 이게 2020년, 그치? 이렇게 개정돼 가지고, 만약에, 2020년 만약에 경과가 되더라도, 경과가 이미 됐어요. 그죠? 시행하기 전에 경과가 된 것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느냐? 계상할 수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해수기일이 2년 이상 전한 이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 무재산 등의 해수불능 사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느냐? 않아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지난이잖아요. 지난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 1월 20일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2020년 2월 28일 날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해수기일이죠. 근데 사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해줬다라고 하면 어느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났느냐를 판단했을 때 변경일, 그죠? 이 변경기일로부터 2년이니까 여러분 2020년 10월 31일부터 2년이 하루가 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2023년 1월 1일. 그죠? 이후에 여러분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채권을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 이건 대손금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부금이라든가 접대비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지? 내가 이제 받을 돈이 있는데 이거 안 받는다. 약정에 의한 거다라고 하면 못 받은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기부나 아니면 그죠? 접대비라고 해가지고 요새 접대비가 여러분 자 배우셨죠? 어떻게 해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의 이제 접대비 성격으로 해서 내가 약정에서 안 받는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보셨을 때 뭐 대손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대손 처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다 그죠? 비용 처리할 수 있지만 기부금이나 접대비가 되려면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요,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그죠? 진짜 뭐냐, 내가 1,000만 원 있는데 지금 500이라도 받으려면 이거 500은 포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죠? 그랬을 때 이런 경우는 그죠? 송금에 산입할 수 있더라 대송금으로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셨을 때 소멸시효라는 것도 있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내가 결산 조정할 수도 있더라. 근데 소멸시효는 신고 조정이더라. 그럼 내가 결산, 의사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채권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이 이제 지나서부터 2년이 경과한부터 나는 뭐 할 수가요? 대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산 조정, 장부에 대손금으로 처리해서 결산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언제까지 가능하냐라 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의사결정해라. 라는 거고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의사결정 못하면 소멸시효로 그죠? 대손이 확정되는 거고 그때는 신고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대손이 확정되면 여러분 결산 조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 신고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는 뭐다? 시효 완성일 이후는 대손이 불가하더라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이유는 그 날짜 소멸시효의 날짜로 가서 경정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렇게 결산 조정으로 처리를 못한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실무 들어가셔가지고요. 지금 하실 때 여러분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 대손 충당금 한도 계산한다든지 이거에 제가 이제 설명을 좀 그죠 안 했죠. 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이 대손금 관련해서 한도 계산은 프로그램 해준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는요. 대손 충당금은 일단은 뭐 실적 또는 1%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선택할 거다. 어떻게? 나 기본율로 할 거다. 1% 실적률로 할 거다. 적립기준으로 할 거다. 설정률 선택만 하게 되면 한도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실무 들어가가지고 전산을 통해서 어떻게 쉽게 여러분이 재무조정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 일단 대손금 조정이라고 해서 그죠? 내가 정기에 대손금 사유가 안 돼가지고 안 되었지만 대손 처리되는 거 그리고 올해 지금 단기에 대손 처리했지만 이거는 대손 처리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먼저 여러분이 세무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받으러금 있고 외상매출금이 있었는데 요 6개월이 경과돼야 되고 폐업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죠? 6개월이 경과는 됐는데 요 관련해서 보시면 폐업 관련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이제 폐업 관련해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요거는 송금 부인되는 거겠죠? 그럼 먼저 송금 밀산입 유보로 여러분이 세무조정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올해 정기 올해의 대손금 관련해서 적정하게 대손금 처리가 됐는지 그게 대한 그죠 세무조정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면 채권 잔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설정률을 결정하는데요. 이 잔액은 그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이 불러오게 하면 외상매출금, 받으러금, 미수금, 대여금 등에서 채권 잔액이 불러오고요. 이때 여러분이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부인된 것도 대손 그죠? 이제 충당금으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340만 원을 반드시 뭐다 여러분 이렇게 대손금 이제 대손금 관련해서
채권으로 잡는 거에 여러분이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대손 채권, 대손 충당금 잡을 채권 잔액이 확정되고 나면요. 그다음에 그 금액 그대로 이제 이렇게 채권 잔액이 반영되는 거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율로 할지 실적률로 할지 적립 기준을 할지 여러분이 체크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보셨을 때, 자, 그리고 장부상, 그죠? 충당금 기초 금액은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을 거고요. 충당금 부인 누계액도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에 대손 상계된 금액, 그죠? 단기 대손 상계된 금액은 사실, 그죠?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는 이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단기에 계상했다는 게 뭐냐면 기말 12월 31일 날 여러분이, 그죠?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면서 1200으로 잡아놓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금액을 입력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충액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 보충액 금액을 여러분이 계산해 줘야 되는데요. 그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자, 단기 계상액이 있고요. 회사 계상액, 보충액이 있고요. 요 개가 있는데 여러분 요 개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 개가, 그죠? 장부상 기말, 그죠? 대손 충당금 잔액과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여러분이 이 금액이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과 같기 위해서는 보충액이 얼마인지가 여러분이 판단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입력을 하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하게 되면, 그죠? 한입할 금액과 한액할 금액과 그리고 한도 초과 금액과 가소한입 금액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확인을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셨을 때, 대손금 관련해서 보시면, 여러분 대손금 관련해서 보시면 이거는, 그지? 단기에 대손 처리했지만 이번에 사유가 안 돼서 대손금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대손금 부인액을 여러분이 이제 세무조정 했을 거고요. 그래서 반영해 놓고, 자, 이거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대손 충당금 가사 한입액이라고 요거 송금 산입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에 여러분 나타나는 거는 여러분이 자, 세무조정하기 쉬울 겁니다. 반드시 세무조정해야 되는 거고요. 어떤 세무조정은 여러분이 이 조정 등록에 다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더 중요하겠죠. 왜? 여러분이 인식을 하고 직접 입력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퇴직연금 쪽에서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은요, 이렇게 이제 밑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요걸 참고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 처분은 위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이 대손금 부인한 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한 거, 그리고 대손금 한입한 것까지 해서 세무조정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산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대손금 관련해서 대손금하고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 조정을 하는데요. 자, 어디 들어가시면 하면 법인 조정 들어가서, 그죠? 과목별 세무 조정 쪽에 보시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손금 관련돼서 여러분이 세무 조정 하시는데요. 통상 여러분 보통 1, 2, 3, 4 있으시죠? 이 순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대손금 조정하시는데 지금 대손 처리한 거 우리가, 그죠? 결산에다가 장부에 회계 처리한 게 2건이 있더라. 받으러 믿고 외상 매출금 있는데 사유가 6개월 경과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부도 나서요. 외상 매출금은 폐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6개월 부도 발생하고 난 뒤 6개월 경과된 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6개월에서 플러스 1일 경과된 것만 보시면 이건 편하게 여러분이 결산 조정으로 대손금 처리할 수 있는 거고, 폐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제가 폐업이다, 파산이다 라고 해서
해서 그죠? 대손 처리되는 건 아니다. 마지막에 꼭 꼬리표가 들어가는 게 해수불능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해수불능인 거 밝히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부인액이 되는 겁니다. 부인액이 되면 여러분 바로 조정 등록 들어가서 이렇게 부인액 관련해서 세무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정하시고 난 뒤에 채권은 불러옵니다. 불러왔을 때 내가 채권으로 해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받을엄 등등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대선 채권, 대손 충당금 잡을 수 있는 채권, 그죠? 대손 채권이 아니고요. 채권 잔액인데 대손 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채권 관련해서 자,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뭐였다? 가지급금이더라라고 해서 여러분이 채권 잔액 중에서 되는지 설정 대상인지 아닌지도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 340만 원은 언제쯤 여러분이 세무 조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반영돼가지고 340만 원까지 합쳐서 여러분 대손 충당금 설정하러 들어갈 겁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 들어가서 채권 잔액 여기 있으시죠? 그죠? 채권 잔액이 그대로 가는 거고 저는 설정률에서 기본 1% 설정률을 적용하도록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사례 보시면 정기에 그죠? 2월 된 대손 충당금이 있으시고요. 자, 2,500만 원요. 그리고 단기 대손 상각 충당금 1,200이 그죠? 이렇게 1,200이 59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떻게 이제 이 관련해서 우리 1,200 설정한 거잖아요. 여기는 590만 원 잡고요. 자, 기말의 대손 충당금이 2,550만 원이라고 여러분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 세무조정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이 보충액입니다. 그죠? 요 같은 금액이고요. 이게 어떤 금액이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요 개가 그죠? 요 개가 회사 계상에 요 개가 어떻게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과 같아야 되더라. 2,550만 원 맞죠? 그럼 이 금액이 되기 위한 금액을 여러분이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넣어주시고 여러분이 그리고 대손 충당금 관련해서 부인액 넣어주시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어디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냐 하면 이렇게 7번과 15번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지금 가속에 한입됐으니까 요건 송금 잡아주세요. 한도 초과됐으니까 요건 송금 불산입 해주세요 라는 건데요. 여러분 이제 이 금액이 그죠? 정기에 대손 충당금 부인액이랑 같지요. 그래서 이렇게 대손 충당금은 자동 추인되는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이 마무리해서 조정 등록 들어가면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됐습니다. 라고 해서 세무 조정하시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가다 한입입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는 정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추인과 같습니다. 그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대손 관련해서는 일단 힘든 게 대손 사유예요. 그래서 대손 처리할 건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했을 때 어떤 채권을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고 중간에 부인된 게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기말 기준으로 해서 보충액이 들어간다라는 것만 이제 확인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세무조정 가능하실 걸로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